부천시 계안동입니다. 이 집의 특징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집보다 작은 집이 훨씬 비싸게 팔린 이력이 있는 곳이에요. 같은 건물에서요. 약 4평 정도 작은 면적이 2024년도에만 3억 2천 이상으로 거래가 2건 이상 있었습니다. 이 말의 요점이 뭐냐? 이 집이 현재 나와 있는 금액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다 요 말씀이에요. 전용만 66제곱이 넘어서요. 괴안동에 있는 다른 빌라들 중에서도 사이즈 확실히 여유 있는 편입니다. 같은 3룸이라도 전용 면적 40제곱짜리 3룸이랑 66 넘는 3룸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연식은 2020년식이에요. 이 건물이 이 이름으로 거의 20차까지 이어오고 있는 빌라라서 부천에서는 꽤나 잘 짓고 잘 팔리는 빌라로 이름이 나 있는 편입니다. 집 바로 옆에 조그맣지만 어린이 공원 붙어 있고요. 대로변이랑 엄청 가까운 위치에 있어가지고 들어오실 때 차량 접근성도 좋은 위치예요.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도 거의 코앞이어서 애 키우는 집이면은 이 조합 상당히 괜찮겠죠? 계안동은 아시다시피 서울 서부권이랑 가장 가까운 경기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도 꾸준한 동네고 북쪽으로는 역곡, 아래쪽으로는 범박이라서 이동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범박 신도시 쪽 인프라랑 교육 환경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위치고요. 버스 정류장은 도보 2분 정도고 가장 가까운 역은 1호선 급행역인 역곡역이 있습니다. 주차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100% 확보되어 있어요. 옵션도 좋고 컨디션도 신축에 뒤지지 않는 오늘의 집, 자세한 내부 구조랑 설명 이제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현관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복도 거리가 상당한 거 보이시죠? 전용 면적이 20평 정도 되는 것도 있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에다가 플러스로 확장되어 있는 면적 6평에서 7평 정도를 더하시면 실사용 면적이 나오신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 25평에서 27평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일괄소등 버튼,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매무새 점검하시기 좋은 거울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주방인데요. 주방 공간도 넓은 편이고요. 주방창 달려있고 후드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옵션이 한생 걸로 들어가 있어요. 건축주분이 건축하실 때부터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주방 등도 예쁜 거 달려있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옵션으로 있다 보니까 따로 식탁 사실 필요 없고요. 냉장고장도 2칸 있는데 저기 소형 가전장 옆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가전이 더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복도 공간인데요. 거실 지나가기 전에 여기를 남는 공간으로 버려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납 가능한 팬트리장을 설치를 해두었어요. 제가 볼 때는 건축 초기부터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 빌라가 주차도 그렇고 수납도 그렇고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세대당 100% 주차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여기저기 수납장 짜여져 있는 것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인데요. 지금 햇빛도 잘 들어오고 보시면 왼쪽으로도 TV 놓을 수 있는 장이랑 또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촬영하고 있는 세대가 5층 세대인데요.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대로변에 딱 붙어 있진 않지만 상당히 맞닿아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로변 앞집처럼 시끄럽지도 않고요. 대신에 차량으로 진출하시기도 편하고 가장 좋은 점이 앞으로 대로변 앞에 건물이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조망 평생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거기가 특장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달려 있어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난방 효율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대신에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하나 떨어뜨렸을 때 일반 강마루나 장판 같은 것보다는 손상 위험이 조금 있다. 이 정도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천장에 하나 달려 있습니다. 이 집 안방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 공간 오른쪽에 드레스룸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집 다른 버전 그러니까 그 전 차수죠. 13차, 14차 이런 데를 많이 가봤었는데 여기는 같은 이름을 달고 지은 건축물 그러니까 건물 중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때 건축주분이 지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도 20년에 분양하던 집값 대비 상당히 높았는데요. 지금 요 집이 2억 9천만 원에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요거보다 한 5평 이상 작은
역곡 괴한 쪽의 신축 빌라에 비해서 금액도 한 6천에서 7천 정도 저렴하고요. 사이즈도 뒤지지 않기 때문에 꼭 한번 나와가지고 보셨으면 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 집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공간이 조금 남아서 아쉽기는 해요. 사실 여기는 살리기가 좀 힘든 공간입니다. 이 방도 거실이랑 같은 방향 바라보고 있어서 해도 잘 들고 잘 트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파란색, 흰색, 금색 요렇게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아요. 고급스럽네요. 근데 이게 약간 취향을 타는 부분이라서 요즘엔 화이트 골드나 화이트 우드 뭐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 들어가기 전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막간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쪽에도 수납장 짜놔오셔가지고 뭐 아니면 전시장 같은 거 배치하셔서 취미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피규어 놓고 뭐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터치 버튼 있는 거울 있고요.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문 요게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렇다고 밖으로 이렇게 열리는 문을 하기는 좀 그랬나 봅니다. 욕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욕실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욕조를 배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요게 현관 옆에 있는 마지막 방이에요. 다용도실이 딸려있는 방이 제일 작은 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소개해드렸던 두 번째 방 사이즈보다 여기가 더 활용도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가족이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그냥 생활하시는 침대나 가구 같은 거 두시고 뭐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 3인 이하의 가구분들은 여기를 좀 넓은 옷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보일러, 가운데에 워시타워 설치할 수 있는 수도 있고요. 여기에 실외기가 들어가 있네요. 이러면은 세탁기를 어디다가 설치를 하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고요. 괴안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같은 역곡역을 이용하지만 역곡동보다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위치입니다. 부천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보통 교통편, 1호선 교통편만 보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역곡동이 오르막이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역곡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은 나쁘지 않은데요. 뭐가 됐든 겨울이나 이럴 때 아니면 차가 없으신 분들은 오르막길을 항상 오르내리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지인 괴안동을 많이 찾아오세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올라간 지역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괴안동에 지어지는 신축 빌라는 아무리 저렴해도 3억 5천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집이 2억 9천만 원에 매매가 진행 중인데요. 2억 9천만 원이면은 좀 넓은 투룸 그 정도를 매매하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이 안 되는 금액으로 조금 넓은 집 없나? 그리고 밖에가 트여 있는 집 없나? 이런 거 고민하셨던 분들은 나와가지고 꼭 한번 보셔야 되는 집인 것 같아요.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왼쪽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이 집 대출 상담부터 진행까지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다른 집의 비교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